혹시 요즘 부동산 뉴스 보면서 그래서 우리 동네는 내가 살고 싶은 곳은 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정부의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29일에 발표된 건데요. 수도권 주택 공급에 관한 아주 구체적이고 또 야심찬 계획이 담긴 기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어디에 몇 채 짓겠다 이런 숫자 발표를 넘어서요. 이 계획이 앞으로 우리 도시의 모습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 진짜 의미를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자는 거죠. 그렇죠. 오늘 저희의 임무는 이 6만 가구 공급 계획이라는 거대한 퍼즐 조각들을 좀 맞춰보면서 어떤 땅이 변하고 또 누구를 위한 집이 지어지는지 그 큰 그림을 함께 그려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퍼즐의 첫 조각부터 한번 맞춰보죠.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큰 규모의 계획을 내놓은 걸까요? 기사를 보니까 작년에 발표했던 97 부동산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라고 하던데 뭔가 좀 다급함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시장에 공급은 확실하다. 이 강력한 신호를 보내서 불안 심리를 좀 잠재우려는 목적이 크죠. 아, 역시 여기서 핵심은 규모랑 타겟입니다. 총 6만 가구. 6만 가구요? 네. 서울에 3만 2천, 그리고 경기에 2만 8천 가구가 집중되는데요. 이 6만 가구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는데 네, 저도 사실 감이 잘 안 오거든요. 기사에 나온 비유가 아주 적절해요. 판교 신도시가 약 2만 9천 가구니까 와, 판교 두 개요? 네, 판교 두 개를 그냥 한꺼번에 짓는 스케일인 겁니다. 와, 그렇게 들으니까 규모가 확 와닿네요. 알겠습니다. 6만 가구라는 엄청난 양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는 알겠는데 청취자님께서도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은 이거겠죠. 바로 어디에 그렇죠. 그래서 그 좋은 집이 어디에 들어서는데 기사를 보니 그야말로 서울 지도에 황금색 마커를 콕콕 찍어 놓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곳은 역시 용산입니다. 단연코 이번 계획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죠. 용산에만 무려 1만 3천여 가구가 들어섭니다. 1만 3천이요? 네, 세부적으로 보면 더 흥미로운데요. 먼저 용산 북지업무지구. 기존 계획에서 용적률을 대폭 높여서 6천 가구를 1만 가구로 늘렸습니다. 잠깐만요. 6천에서 1만이면 4천 가구나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거의 뭐 작은 신도시 하나가 추가된 셈인데 정말 파격적이네요. 이 부지의 잠재력을 그만큼 높게 보고 있다는 신호로 봐도 될까요? 바로 그겁니다. 도심 한복판 최고 입지에 최대한 많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거죠. 아, 물론 기사에서도 지적하듯이 가구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학생 배치 문제라는 현실적인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 문제는 항상 따라오죠. 네, 그래서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이고 2028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죠. 여기에 더해서 남영역 삼각지역 인근의 캠프킴 부지도 기존 1,400가구에서 2,500가구로 늘어나고요. 거기도 늘어나는군요. 그리고 미군이 반환한 미 500일 정보대 부지, 여기에는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가 콕 집어서 들어갑니다. 대규모 개발이랑 핀셋 공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와, 용산 하나만 봐도 정말 입체적인 계획이네요. 그리고 용산만큼이나 눈길을 끄는 곳이 또 있습니다. 준서울로 불리면서 선호도가 워낙 높은 과천. 여기도 거의 1만 가구가 공급된다고요? 네, 9,800가구입니다. 과천은 단순히 주택 수를 늘리는 것 이상의 비전을 담고 있어서 좀 주목해야 합니다. 비전이요? 과천 경마장이랑 국군 방첩사령부 부지를 합쳐서 첨단 직주 근접 기업 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인데요. 첨단 직주 근접 기업 도시. 이름은 멋진데 이게 과거에 우리가 만들었던 신도시들이랑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솔직히 자족 도시라는 말은 예전부터 많이 들어왔잖아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과거 1기의 2기 신도시들이 서울에 잠만 자는 곳, 그러니까 베드타운 역할에 머물렀잖아요. 네, 매일 아침 출퇴근 전쟁이었죠. 바로 그 비판을 정면으로 의식한 행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사에서도 4호선 경마공원역이나 경부고속도로 같은 교통망을 장점으로 꼽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서울로 출퇴근하기 좋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아, 그런가요? 네, 기업들이 들어와서 활동하기에도 좋은 인프라라는 거죠. 이 과천 모델이 성공한다면 앞으로의 도시 개발은 단순히 집을 짓는 걸 넘어서 이 자족 기능을 갖춘 미니 도시를 만드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 도시 안에서 일하고 생활하고 즐기는 모든 게 다 가능해지는 거군요. 그렇죠.
다만 관건은 과연 이름에 걸맞은 첨단 기업들을 실제로 유치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렇죠. 구호로만 그치면 안 되니까. 네,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나 규제 완화 같은 유인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사를 보다 보니까 과거에 추진되다 무산됐던 계획을 다시 꺼내든 점도 좀 흥미롭습니다. 논란의 중심이었던 서울 노원구 태릉 골프장 부지가 다시 등장했네요. 네, 일종의 논란의 재소환이죠.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추진됐다가 주민 반발, 환경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좌초됐던 곳인데 이번 계획에 다시 포함됐습니다. 과거의 비판을 일부 수용한 건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이네요. 하지만 단순히 가구 수를 줄이고 층수를 낮춘다고 해서 그린벨트 해제 자체를 반대했던 주민들이나 환경단체의 입장이 바뀔까요? 그 부분이 바로 이 계획의 아슬아슬한 지점입니다. 과거의 갈등이 또 재현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 아닌가요? 네, 정부도 그걸 의식해서 기사 내용처럼 인근 세계 유산인 조선 왕릉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중저층으로 짓겠다. 그리고 국가유산청과 긴밀히 협조하겠다. 이렇게 명시를 했어요. 아, 그런 장치를 마련했군요. 네, 과거처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절차적 정당성이나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최대한 신경 쓰겠다는 제스처를 보인 거죠.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어떻게 설득해 나갈 것인지는 여전히 가장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잠시만요. 기사를 좀 더 보니 군부대나 낡은 공공청사 부지도 대거 포함되어 있네요.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옛 경찰 기마대 부지, 심지어 공군부대까지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런 땅들이 아직 도심에 남아 있었다는 사실 자체도 좀 놀랍습니다. 마치 도시에 숨겨진 보물창고를 여는 느낌인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대규모 신도시 개발이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도심 속에 잠자고 있던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건 굉장히 효율적인 전략이죠. 그렇죠. 한 수술 대신 필요한 곳에 작은 침을 놓아서 도시 전체의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방식이죠. 도시 침술이라니 비유가 아주 흥미롭네요. 구체적인 사례를 좀 볼까요?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여기에 스마트워크 허브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히 뭔가요? 삼성역하고 봉은사역 더블역세권이라는 입지를 그냥 100% 활용한 개념입니다. 단순히 주거 공간만 짓는 게 아니라 최첨단 IT 기술이 적용된 공유 오피스나 비즈니스 지원 시설을 함께 넣는 거예요. 아, 일과 주거를 합친 거군요. 네, 코로나19 이후에 확산된 재택근무나 유연근무 트렌드에 맞춰서 집 바로 근처에서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518가구가 들어서는데 아마 강남에 직장을 둔 1인 가구나 스타트업 종사자들에게 인기가 아주 높을 겁니다. 성수동 옛 경찰 기마대 부지도 눈에 띄네요. 저도 그 앞을 자주 지나다니는데 거기가 주택으로 바뀔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렇죠. 다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요즘 가장 힙한 동네인데 거기에 청년 신혼부부 주택 260가구가 들어서면 경쟁률이 엄청나겠는데요? 엄청나겠죠. 바로 그게 이번 계획의 또 다른 핵심입니다. 과거에는 주택 공급이라고 하면 주로 도시 외곽에 대규모 단지를 짓는 방식을 떠올렸지만요. 네, 보통 그랬죠. 이제는 젊은 층이 실제로 살고 싶어 하는 동네, 그들의 직장과 문화생활권 안에 직접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뭐랄까 패러다임의 전환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 그 점이 중요하군요. 네. 이 외에도 기사에 언급된 동대문구 옛 국방연구원이나 은평구 연구기관 부지, 광명경찰서, 수원 우편집중국 부지금 정말 도시 곳곳의 자투리 땅까지 알뜰하게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하지만 계획이 아무리 멋져도 현실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겠죠. 기사에서는 이 계획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정부의 쌍끌이 전략 두 가지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속도전과 투기 통제입니다. 이 두 개의 바퀴가 제대로 굴러가야만 계획이 목표 지점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걸 정부도 잘 알고 있는 거죠. 속도전과 투기 통제 아주 명확하네요. 먼저 속도전은 어떻게 구현되나요? 기사에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추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일반 청취자분들께는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사업 정말 돈 들여서 할 만한가? 이걸 아주 꼼꼼하고 복잡하게 따져보는 절차를 그냥 건너뛰겠다는 겁니다. 아, 그 절차를 생략한다. 보통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 이 과정을 생략한다는 건 그만큼 정부가 이 계획을 다급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렇군요.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최소화해서 최대한 빨리 첫 삽을 뜨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결정했으니 빠르게 가자는 거군요.
그렇다면 또 다른 바퀴, 투기 통제는요? 이런 대규모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 어떻게 알았는지 투기꾼들이 먼저 몰려든다는 게 거의 공식처럼 되어 있잖아요. 정부도 그 점을 가장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발표와 동시에 해당 지역들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했습니다. 즉시요? 네. 이 구역 안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나 주택을 거래할 때 반드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개발 이익만 노리고 들어오는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있죠. 즉시 지정했다는 게 중요하군요. 정보가 새어나갈 틈도 없이 발빠르게 조치했다는 거니까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기사에 따르면요. 계획 발표 이전에 이미 해당 지구와 주변 지역에서 미성년자나 법인 등이 거래한 의심 사례 280건을 속간해서 분석했고 수사 의뢰까지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와, 미리 준비를 다 해놨네요. 이건 일종의 경고 사격입니다. 우리가 다 지켜보고 있으니 꼼수 부릴 생각 마라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시장에 던진 셈이죠.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 살펴본 정부의 계획은 용산이나 과천 같은 모두가 탐내는 핵심 입지에 군부대나 공공청사처럼 그동안 잠자고 있던 유효부지까지 총동원해서요. 네, 총동원해서 수도권의 판교신도시 2개 규모인 6만 가구의 주택을 아주 빠르게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투기는 철저히 막겠다는 거고요. 맞습니다. 도심 내 고선호 입지에 있는 공공이 소유한 땅이라는 히든 카드를 활용해서 공급 부족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네. 물론 이 거대한 계획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부지를 이전해야 하는 기관과의 협의, 각종 심의 절차, 그리고 무엇보다 원주민 및 인근 주민들과의 소통을 얼마나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끌어내느냐에 그 성패가 달려 있을 겁니다. 오늘 기사는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지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이렇게 새로 조성될 과천의 첨단 직주 근접 도시나 삼성동의 스마트워크 허브는 과연 어떤 모습의 커뮤니티를 만들어낼까요? 단순히 최신 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건물들의 집합이 될까요? 아니면 성수동처럼 그것만의 독특한 문화와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이 모여들고 싶어하는 새로운 동네로 자리 잡게 될까요? 이 거대한 프로젝트가 현실이 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